저희가 지금 이제 그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각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그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 방향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었고요. 청와대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수사 얘기를 하면서 수사 주체의 정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한 몸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고요. 그렇지만은 검찰 개혁을 두고서는 두 인물이 경쟁, 선의의 경쟁도 있었지만 또 상호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일부의 시각도 시선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앞으로 그 검찰총장은 그 뚜벅뚜벅 수사를 가야 되는 당위도 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입장, 앞으로 향후 입장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시선도 좀 분명히 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전국을 뭐 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 어떤 그것이 이제 끝맺음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뒤처리를 할 것인가 네. 그걸 말씀하시는 출구 전략 건가요? 역시 여기도 이제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이것도 결국은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그 일각에서 지금 분석하는 것처럼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별로 스모킹건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좀 뭔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 운명도 자기 부하들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부하들 손에 달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 수사 결과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윤 총장이 거취 표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조국 장관,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 어쨌거나 기소는 할 거예요. 구속 여부는 모르겠고 조 장관도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어쨌거나 그 조국 장관을 상관이었는데 뭐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윤 총장은 거취 표명을 할 거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법조계에 다만 그 밑에 윤 총장의 오른팔 무슨 하는 그런 라인이라 그러죠. 특수부 검사들이 윤 총장을 잡지 않을까 좀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바로 보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어떤 검찰이라는 조직의 어떤 안위를 우선시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퇴진을 하더라도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퇴진을 해버리면 그 다음 국면이 뭐냐면 사법개혁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국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검찰 수장이 사퇴를 해버리면서 빈 공간이 되어버리면 검찰이 대처를 못 해버리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조직 내 이른바 뭐 생존 논리가 되든 조직 이기주의가 되든 이게 발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구심점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검찰 입장에서는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 조직 안에서 사퇴를 만류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인의 진퇴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행사를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만은 사실 공직자의 그 거취라는 거는 그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일각에서 그 명분상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정치를 또 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검찰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렇게 함부로 내려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은 지금 이른바 검찰 개혁 문제는 뭐 둘째치고 우선 조국 장관 일가 수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이상은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이나 수사도 이게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아까 얘기한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 뭐 어쨌건 대척점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제대로 말하자면 그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갖고 수사하려면 그 거의 저 총선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난 내려놓고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멋있게 떠나는 모습,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이거는 그 공직자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게 그리고 일단은 뭐냐 하면 그 공직자는 일단 국민한테 책임지는 거잖아요. 임명권자 책임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가벼운 처신을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처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크게 이제 방향을 잡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양축 두 축이라 한다면은 그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법무차관이 대리를 당분간은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검찰총장까지도 빠져나가면 실제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드라이버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도 작용을 하는 거겠죠. 약간 격가진지는 모르지만 꼭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원래 발표했던 게 이제 특수부 축소지 않습니까? 특수부 축소인데 서울중앙지검은 특수 1, 2, 3, 4부를 그대로 일단 존치시킨다. 일단. 왜냐하면 조국 장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하고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2단계로 어떤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다시 손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저는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국 장관이 사퇴 선언을 했다면 뭔가 단계를 설정할 이유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특수부를 축소하느냐 마느냐 핵심은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조직을 얼마나 어떤 축소시키는가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어떤 현재로서 그냥 존치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다면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내일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요거는 좀 환기를 시키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참에 그러니까 특수부 축소가 정말로 정방향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힘을 빼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면 확실하게 이건 손을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검찰 개혁하면 대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야당도 반발을 했지만 야당도 예전부터 특수부는 축소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에서 특수부 축소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다만 조국 장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 조국 장관 수사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은 거지 특수부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그렇게 뭐 반대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형사공판부의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하고 조국 장관도 사퇴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는데 속도를 내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어떤 그 경험치에 입각해서 높아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갖고 조국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일 국무회의 의결돼가지고 반으로 확 줄여버려 4분의 1을 확 줄이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끝이면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기서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비전과 약속을 저는 못 박아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개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보수주의자인 닉슨이 한 것처럼 검찰 개혁은 저는 진짜로 하려면 그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본인 스스로가 특수통이고 지금 거의 그 계열에서 자기가 지금 쭉 밟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 축소를 포함한 검찰 개혁을 이제 해야 된다고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당사자란 말이죠. 이를테면 전혀 관계없는 다른 예를 들면 공안통이나 이런 사람에서 하면은 또 눈에 안 보이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오히려 이번 국면에서 저는 특수부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는 뭐 이미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국민적인 어떤 국민적 의혹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혹시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의혹이 지금 생겨난 핵심이 바로 공수처 설치잖아요. 그래서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여야가 없고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봐도 돼요. 무리한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거 안 된다 하는 건.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 논점이 과연 그렇죠.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해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이 검찰 통제의 끈을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또 이것이 이제 그 이슈로 이제 중심에 서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변호사 중에서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 절반 정도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야권에서 이걸 반발하는 이유는 변호사 중에서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변호사 단체의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친여 성향에. 그래서 이것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그다음에 임기도 공수처장 말고 그 밑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은 10년 정도로 좀 지나치게 길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한 범위라든지
인적 구성,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요구를 하면 검찰은 무조건 사건을 거기다가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랑 같이 논의가 돼야지 무조건 특수부 줄여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서는 특수부가 종래에 하던 수사를 또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좀 같이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형사부로 그러니까 고르게 분배하고 그래서 특수부에 힘이 쏠리는 걸 막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라고 하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 경찰에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 수사 같은 경우는 공정위에 넘겨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이런 것들은 금융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넘기고 그러면서 분산을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특수부를 축소를 하면 어떤 그런 중요 범죄가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게 뭐니까 분산시켜서 어느 한 파트가 힘을 쥐고 로얄 패밀리가 되고 이너서클이 되는 걸 막아야 되고 이너서클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흥정하고 장난치려고 하는 걸 이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니까 이거는 정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미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특수부 축소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통과되자마자 저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해야 된다.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의 입으로 약속한 거니까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어떤 특수부 축소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 법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인권 수사, 인권 친화적인 수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 대단히 높이 살만한 부분이라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검찰총장의 집중된 권한에 대해서 그 주요 지역의 고검장들한테 감찰 사무 등에서 역량을 떼줬다는 거. 이 부분 앞으로 다시 검찰이 정치 검찰화되는 것을 돌아가려는 회계의 어떤 본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과. 저는 뉴스룸에서 이제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찍고 궁극적으로는 좀 검사장 직선제도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 그건 좋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검찰총장 1인에게 모든 힘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 검찰총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민의 손으로 그러니까 검사장 뽑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 국민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논의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 뭐든지 선거로 공직자를 뽑는 게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검찰 그 시스템이 저희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냐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그 영미법 개통은 전부 그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안관도 선거로 뽑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얘기처럼 지금 뭐 이를테면 교육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는 교육감 직선제하면서 글쎄 폐해가 있느냐 득이 많았느냐 하는 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특히 사법행정권을 그 실제로 다 쥐고 흔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냐 아니면 이 지역적인 유착 이런 그 고리와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저는 오히려 정반대가 지금 경찰 개혁안을 보면 경찰 조직을 이원화하잖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제도가 시행이 어떤 만약에 그 본격 궤도에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 조직도 변화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간단한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근본부터 그림을 다시 짜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국민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품 안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통제할 수 있게 국민이 어떤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면 그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노상 코너에서도 그렇죠. 얘기할 사안은 사연은 아니고 제가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는 걸 잊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가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진짜로 요새 이 밀실에서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민주주의의 아주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라는 그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체가 뭐 명분상 좋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주변과의 조화, 권력 운영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이른 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